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정법을 안 들으면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 같이 정말 3년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 3월 달부터 감기 끝에 기침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을 2번이나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도 말끔하게 낫지를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 잡고 있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요새 저거 기침 감기가 많이 오죠. 이 바이러스가 조금 특별한 바이러스가 지금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 요새 이게 기침하면서 감기처럼 들어왔던 거 이건 좀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감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감기는 병이 아니에요. 감기는 감아 들어오는 기운이라 그래서 감는다 감기예요. 기운이 감아 들어온다. 기운이 감아 들어오는데 내가 면역이 약하니까 그 기운을 물고 있는 거죠. 이래 되면 굉장히 다른 합병증이 오는 거는 있어도 감기는 못 잡습니다. 감기는 세계에서 감기를 잡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벨 의학학상을 받고 이런 이 감기약은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면역성을 평소에 약하면 면역성을 못 키우고 약하면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감기하면 기침 감기냐 열 감기냐 뭐가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감기에는 그냥 감기 들리는 것만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그 합병증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감기는 원래가 감아 들어오는 기운은 일주일짜리다. 일주일을 내가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조금 자중을 하면 감아 들어온 기운은 감아서 나갑니다. 감기는 감아서 나갔는데 합병증 걸린 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기침을 계속 하는 거는 그때는 감기가 아니에요. 기침이지. 그러게 자꾸 두통이다. 그걸 감아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게 관리를 못 해갖고 지금 두통이 심한 거지 감기는 끝난 거예요.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두통을 낮추니까 열을 낮추니까 기침을 멈추게 약을 먹고 하니까 그만 이제 안정하니까 나서버리는 거예요. 합병증을 치료하는 거지 감기를 치료하는 거는 인간은 절대로 감기를 치료하지 못한다. 감기는 기운이 감아 들어오는 건 주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면역성을 키워놓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새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오면 왜 조금 자꾸 조금 힘들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이 사회가 힘들고 이 사회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게 돼 있으면 바이러스도 복잡하게 와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오는 이 바이러스는 다양한 기운을 갖고 오고 다양하게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성이 약하면 그게 애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뭔가 전에는 없던 게 많이 생긴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바이러스도 같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를 성장형 바이러스를 내가 접하고는 내가 면역이 약한 거예요. 이러면 애먹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몸이 뭐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다스리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체질을 알고 우리가 체질 음식도 먹고 체질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조금 많이 하게 되면은 면역성이 좋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소음 체질들은 평소에 인삼과 이런 그 보약과
뭐 이런 이 삼계탕을 자주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 면역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왜 이 수체질 소음 체질은 아주 이 기운이 낮고 항상 차고 이래 뭔가가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가 좀 약해요. 기능들이 그리고 항상 낮단 말이죠. 낮으니까 올려주는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올려주는 기운을 돋궈줘야 된다. 이런 거죠. 수체질도 이렇게 돋궈줘야 되지만 목체질도 돋궈줘야 돼요. 태음 체질들, 체질이잖아요. 낮아서 음이. 그게 돋궈준다. 이게 또 태음 체질들은 목 체질이라 그러죠. 체격은 큰데 허해요. 그래서 보약을 한 번씩 먹이주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음식 중에 보약은 소고기입니다. 흰 못 쓰고 막 이러다가 소고기 먹으면 뻘떡일라 눈이 밝아지는 게 소고기도 약이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는. 닭고기도 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토체질이 보양식을 먹어버리면 열이 안 그래도 속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이런데 이게 떠가지고 일로 오거든요. 일로 와버리면 이제 이게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열이 울로 받쳐버리면 이 두뇌 이게 머리에 열이 많이 오면 그러면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아플 때 열을 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게 보양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내리주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뭔가 검체질 저거는 놔둬보고 우리가 알아서 먹고. 지가 잘난 놈들이니까 알아서 찾아 먹고 놔두고 요 새 체질은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요 이제 그 인삼 같은 거 왜 그 어릴 때 인삼하고 이렇게 보약 때리 줘가지고 잘 키운다고 머리 좋으니까 토체질 머리가 참 좋아요. 소양 체질이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막 보약 되잖아요. 보약 되니까 그거 먹고 머리 돌아보는 게 그게 토체질이에요.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애를 놓으니까 푸른 똥을 많이 사는 애가 있잖아요. 설사하고 막. 그러기 소음 체질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우유를 타 먹이는데 보리차에다 타 먹이는 거예요. 그건 푸른 설사를 하죠. 이렇게 아무리 뭐 잘해도 소용없어요. 설사를 자락자락 하니까 아가 빼짝 말라보고. 근데 보리차를 딱 끓여가 맹우유를 딱 타죠. 맹물에. 그만 설사가 또 거쳐. 그만큼 우리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 잘못 키우면은 그런 걸 모르고 키워버리면 그러면 이 애들 때 잡쳐버리니까 더 크지도 안 하고 병든 닭 마냥 이렇게 빼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에 맞게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면역을 키우는데 근본이다. 이렇게 인자는 지식사회고 홍익인간들이기 때문에 인자는 뭐가 사회를 알고 살아야 되고 자연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게 근본이고 그렇게 해서 면역들을 키워서 우리 몸을 튼튼히 잘 가꾸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다. 신들을 또 불편하게 하지 않고 조상들을 또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네. 저희 이번에 아이들 보면 한 3살, 6살쯤이면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감기가 들어도 예전 같으면 뭐 한 2, 3일 하든지 아니면 좀 심하게 가도 일주일이면 아이들이 괜찮아지는데 요즘은 열이 많이 나요. 거의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입원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웬만한 약을 먹어갖고는 잘 안 들으니까 열이 안 내리니까 병원에서 그 주사로 열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이 정말 많이 나빠서 그런 건지 어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저도 아이들 보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고 지금 어른들이고 전부 다 무슨 이 향균 들어와가지고 지금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다 그래. 지금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뭔가 옛날에는 잠깐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나빠져서 그래. 그럼 환경을 무슨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각의 환경이 나빠지면 모든 사회의 환경이 같이 나빠지는 겁니다. 무슨 마인드로 지금 우리가 사느냐 따라 가지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이 환경이 우리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변해요. 그럼 이 지금 세상에 우리 사는 환경만 변할 거냐? 차원 세계, 우리 영혼들의 세계도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신의 세계도 환경이 변한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따라서 신의 환경도 변할 정도인데 이 모든 환경은 우리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게 환경이 지금 나빠졌다. 악수를 두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균에 대한 이 향채도 우리가 지금 이것이 더 우리를 더 이겨내려고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약을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도 이긴단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걸 나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것이 3년, 7년에 바뀌어요 이게. 3년, 7년에 이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고.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패러다임은 그냥 놔둬놓고 약만 계속 뭐 더 독한 거 찔러갖고 빨리 이리 나서려고 해갖고는 악수를 계속 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낫을 수도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갖고 지금 낫는 게 안 낫고 굉장히 끌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그 우리 지금 질문한 거는 애들이 아프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낫는다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많이 아플 것 같아. 부모가 많이 아플 것 같아.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가 아프지 않으면요 애들이 안 아파요. 이건 묘하죠. 부모가 애들을 갖다가 막 되게 걱정하고 막 안 하고 그냥 내던지 놓는 애들 있죠. 애들이 안 아프다니까. 애들이 아파봐야 내가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가 안 아파. 애가 아파봐야 내가 아파 안 하거든요. 하느님이 뇌를 치려고 드는데 저거 애 아프게 해갖고는 내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응? 그렇게 애 안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애를 굉장히 막 이거 막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일말을 노다지 치는 게라. 그래야 네가 아플까 인가 봐. 예? 그래서 부모가 애를 아주 끼고 안 돌면 다른 거로 애를 아프게 하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아이들한테 오는 황체는 부모들의 영향이 애들한테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패러다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지금 앞으로 사회에 아이들한테 순환이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보이는 게 틀립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조금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만질 건 지금 바르게 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이들이 우리나라 나이도 3살, 4살 때는 좀 많이 아프고 예.
한 5살 이렇게 넘어가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좀 덜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럼 부모님이 3살, 4살 때 보통 아기 때는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한 3, 4살 때 되면 이런 시설로 보면 이제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가 3살 때가 되면 한번 변화기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이게 3대 7의 법칙. 3살 때 하면 변화기가 오고 7살에 변화기가 옵니다. 그러면 7살에서 변화기가 오면 그 다음에 2, 7이 13살, 14살 되면 변화기가 와요. 그렇게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1년 되면 3, 7은 21, 21세가 되면 변화기가 확 오죠, 이게. 이때 변화기가 오는 거는 부모도 변하고 애도 변해요. 요게 21세가 되면 그래서 성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하고 이게 우리 부모하고 대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이때까지 오던 거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인자부터 치인다 이 말이 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3년에 오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자식을 이래 낳았잖아요. 낳으시면 3년은 기본으로 네가 쓸어 안고 이걸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가 우리가 그 인간의 자식을 놓으려면 배 안에서 3년이 돼야 돼. 배 안에서 그렇게 3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36개월. 36개월을 배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육수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36개월을 배에서 키워야 되는데 배에서 크면 어떻게 돼요? 못 나요. 아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소화하는 영양분을 그 안에서 이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을 집어 뜯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배 안에서. 그럼 우리는 희생하고 그 안에서 다 뜯어미키고 없고 남자 지만 나오고 우린 죽어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은 완성되지 않고 세상에 나온다. 이게 10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10달 만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3년을 키워내야 됩니다. 3년, 그러니까 만 3년이 아니고 배 안에 것까지 해서 3년. 3년 동안 애를 인자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가슴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흡수해가면서 이래 가면서 키워내야 된다 이거죠. 요렇게 키워내가지고 인자는 뛸 때가 된 것이 3년이에요. 요럴 때 너의 손에다가 맡길 수도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오늘날 이 지상에서 최고의 시대에 이때 3살이 되면 그러니까 3년을 내가 품에 있던 거를 인자는 적에다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모 의무는 끝난 겁니다. 의무가 끝났다. 지상에 온 이 의무가 부모 의무가 이 36개월이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변화기가 일어나는데 이 아이를 저 사람이 키울 거냐, 내가 키울 거냐, 나라가 키울 거냐, 누가 키울 거냐, 입양 보낼 거냐, 뭐 할 거냐, 이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는 내가 키운다라고 잡는 거죠. 요때 하면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 변화기 때 하면 이게 나무가 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 뭔가 나올 때가 있죠, 이렇게. 요럴 때 한번 고뇌를 하는. 근데 요럴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요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기회가 처음 딱 맞이하는 게 3년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입양 보내는 아들이 보통 보면 3년이면 떨어집니다. 3년이면 떨어진다 이거죠. 부모한테서부터 떨어진다.
이래서 3년이 지나야 이제 입양이 돼요. 이제 통계들을 잘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3년 딱 지나고 입양을 간 거는 이건 말썽이 없어요. 성장을 하면서 내를 키워준 사람을 감사히 여기고, 이제 키운 점. 이게 이제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키운 점. 키운 분도 나의 부모님이시니.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낳은 사람, 크게 내가 찾지를 안 해요. 요래 되는 거죠. 근데 낳았는데 내가 뭐 좀 키워가지고 한 7살 때가 보냈다. 이거는 나중에 꼭 부모 찾으려고 그래요. 낳은 사람 찾으려고 그런다고.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키운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뭔가가 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묘한 겁니다, 이게. 만일에 내가 성장한 것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성장됐다면 아무것도 안 찾아요. 자식이 성장해갖고 부모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내가 잘못 살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죠. 부모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키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살 때까지 젖먹이가 키운 거는 어떻게 키워도 네 잘못이 없어. 그래서 안 찾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내가 이래 키우면서 지금 사회에다가 얼마나 도와달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아원 뭐 어쩌고 뭐 3살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국가에서 뭐를 지원해 준다 지금 몇 프로 그러면 국가에서 몇 프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품에서 지금 키운다라고는 하지만 얼마간의 지금 조건이 뺏기는 겁니다. 그럼 누구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그 조건이 또 뺏겨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고통 속에서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내가 키웠다면 모든 것들이 잘못돼도 내한테 돌아오고 잘 돼가 효도를 해도 내한테 돌아오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깊게 이제 만져볼 때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고 국가에서도 앞으로 유아 애들을 우리가 돕는다라 하는 게 이게 뭔지를 알고 이런 짓을 해야지. 천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지원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돈 지원하는 건 누구 건데? 국민 거예요. 국가에서 돈 지불하는 게 국민 거란 말이죠. 국민 세금을 걷어놨던 거를 갖고 지금 거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런 것들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은 인자는 잡아야 되는 거라. 응? 그러니까 대학을 이래 다니고 하는데 지원하는 건 전부 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올 건가? 이런 거는 이제 잡아야 되지, 이제. 그러니까 작은 걸 물었는데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네? 3살 때, 그러니까 3살 때 변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아하고, 유치원이고, 또 뭐 지금 이게 애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랄까 저랄까 막 조정 중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이게. 정부와 우리 국민과 또 부모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 중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기가. 이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막 벌어지죠,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 교육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 지금 7세 밑으로 교육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두로 떠올라요, 지금 이게. 이것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유아정책, 이런 걸 하는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 이런 깊이들을 알고 잡아나가서 우리가 박사고 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논문을 쓰고 뭐 매뉴얼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판을 좀 짜야 될 겁니다. 그 분야도.